추미애 당대표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선 노름에 국기자를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와중에 세계의 나라 지도자들, 석학들 다 모여서 날이면 날마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하고 끌고 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당, 검찰 권력은 한참 낡은 정말 혼혈스러운 종북 몰이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로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북핵 미사일 위기, 대우조선 한진해운 위기, 안보 위기,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해도 끝이 없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들로 대통령의 도덕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 난국인데 새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듯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의 급류를 넘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집권당의 사무총장은 종북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선 집권 실세 비리를 덮기 위해 종북의 종자라도 붙일 여지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해대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기엔 그동안의 난리 법석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린애 장난으로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NLL 대화로 요출 수사 결과만 봐도 새누리당 정문훈 전 의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청구받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서슴없는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허위 사실로 비방하고 흠집내기를 앞으로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이성을 회복하십시오.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조차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참다 못한 이화여대 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학생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은 쏙 뺀 검찰의 기획된 편파 수사이자 보복 기소임이 금세 들통이 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으려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 공작 의혹의 중심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출석지 않는다면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초유의 경제위기 앞에 절박한 민생은 곡소리가 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색깔론에 민심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측근들 요구는 천둥소리처럼 듣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모기소리만큼도 듣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과연 누굴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큰 비리와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미르 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을 덮고 싶겠지만 이것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국감을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비리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자 언론에서도 K스포츠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이 또 추가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제목이죠. 결국 이 K스포츠 재단은 K승마 스포츠 재단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 씨 딸을 위한 그러한 재단이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대 대자보에 같은 과 학생이 자기는 수개월간 밤을 새워 공부하고 리포트를 제출해도 비합점 받기 어려운데 최순실 씨 딸은 단 한 번 출석한 적이 없고 담당 교수가 얘는 F를 맞을 것이다 라고까지 발언했는데 어떻게 비합점을 받았나요? 라는 공개 질의서가 대자보로 붙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메고 면접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금메달을 딴 사람을 당선히 입학시키라는 그 신호와 부합되는 신호를 목에 메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승마 선수는 승마복을 입고 면접을 본다면 발레 하신 분은 발레복을 입고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고 면접에 참석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따맞추기식 면접, 이건 정말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묻혀진다고, 묻는다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용태 의원 말대로 최순실 씨를 국회에 출석시키든가 검찰에 출두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모든 특혜를 독점하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어버리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친박의 특혜입니다.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람들 상당수를 기소한다고 했으면서 유독 친박 핵심인 김진태, 염동열 두 번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야당의 중진 의원을 기소하면서 9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친박 핵심 인사,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편파 기소,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송민승 전 장관 회고록을 빌미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와 검찰의 야당 표적 기소, 보복 기소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TF를 만들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통령 기록물 열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허위 의혹 제기 사건 때 봐왔던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NLL 포기 발언 사건 때도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회의록을 유출하고 허위 발언을 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제2의 NLL 포기 발언 공작입니다. 우리 당의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 공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북한과 내통한 과거 정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기사를 검색해서 2011년 그 신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1997년 대선 때 청와대 행정관과 안기부 직원이 북한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청탁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원, 통일부 고위 인사가 북한 측과 만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 측에 돈봉투를 주며 제발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한 것이 북한에 의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겉으로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에 구걸하다 들킨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발언 듣겠습니다. 최순실 씨 자녀가 특혜 입학에 이어 성적에서도 특혜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심사항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부채 135조 원의 LH공사는 미르재단을 K타워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은태 씨는 누구의 힘을 등에 업었는지 정부와 대기업의 주요 광고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이 되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공연하게 내행되기라 불릴 만한 26%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실린 10년 전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세는 정부의 부정부패, 민생 발달을 일시에 덮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할 것인지 여부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북한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안보실장 주재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을 뿐입니다. 새누리당의 철진한 색깔론 공세에 현혹될 만큼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을, 그것도 당시 참여정부 출신 외교장관의 500페이지가 넘는 회의록 중 일부분만 발췌하고 침소봉대하여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내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와 이를 보필하는 여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은 10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NLL 개항 논란으로 국민을 현혹한 박근혜 정부가 현재 위기를 돌파할 카드로 또다시 종북 논란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가 보이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흠집내고자 하는 구시대적 색깔론 공세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민생 파탄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벌이는 치졸한 정치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개혁 등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올 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영화 귀향을 보셨는지요? 시사회에 참석했던 추미애 대표님과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닌 통곡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영화 귀향에서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민이라면 한없이 죄송한 마음에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꼭 풀어드려야겠다는 의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헐값 협상으로 이를 철저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이 할머니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겠다니요. 정부가 나서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10억엔이라는 큰돈을 받고 할머니들 개개인의 사정을 악용하여 일부 할머니들에게 그 푼돈을 나눠주면서 일본에게 불가역적 면죄부를 주려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매년 4, 5월에 납부하던 유네스코 분담금을 올해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그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수년간 진행해오던 관련 지원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우리 해외 동포들도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날 문화축제에서 2018년에 세워질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모금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당한 요구는 그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1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와 동시에 재협상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 귀향을 보시고 같은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꼭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근거 없는 종북 공세, 색깔몰이가 벌써부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냉전 DNA의 가벼운 또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NLL 포기 조작 사건 같은 부패를 재현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내는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정현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의 전직 대표에게 대통령 모의를 했다고 주장한 말은 역대 집권당 대표가 한 말 중 가장 최악의 발언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에게 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북경에서 북측에게 돈봉투를 내놓으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내통 의혹입니다. 내통 의혹은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 행한 일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행한 내통 의혹부터 철저히 밝히십시오. 왜 남해당 전 대표에게 내통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최소한의 해명도 들을 여유도 없이 내통이라고 정치 공세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대치를 갱신하자 청와대 출장소장의 역할을 자임해온 집권당 대표의 모습 참으로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을 즉각 그만두십시오.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사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참으로 우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문제. 어제 뉴스에서도 비행기를 탈 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탑승 금지하는 기사를 봤을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우조선 문제 어떻습니까? 한진해운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시점입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쌀값도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은 어떻습니까? 각종 비리, 미르, K스포츠재단, 최순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리 판도라 상자입니다.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파행으로 치달았지만은 결국에 국민의 여론에 빌려서 국감을 했습니다. 이제 종북노릇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민생과 복지에 책임을 지고 집권당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이런 색깔로 이제 속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경제와 민생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